하나, 둘, 마이크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냈죠? 그지? 지난주 과제도 있었고, 클리닉도 했었고, 맞죠? 그 질타 클리닉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사실상 수업만큼이나 좀 중요하다는 거 좀 잊지 말고, 과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면 돼. 알았지?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지난번에 지수와 로그의 어떤 수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봐봐. 지수, 그 다음에 로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지? 그죠? 자, 이 수를 배우는 이유와 근거를 좀 다시 한번 따져보면 지수, 로그는 결국엔 함수를 해석해야 된다. 무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당연히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한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 자, 그렇다면 이 지수, 로그 함수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지수 함수가 뭐고 로그 함수가 뭔지 좀 정리하면서 쭉 가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는 지수 함수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간단한 그래프가 처음 시작이 되겠죠. y는 어이쿠야. AX꼴로 쓰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그냥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얘가 결국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여야 되잖아. 그죠? 맞아? 그럼 여기가 실수여야 돼? 그럼 네가 실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실수 지수를 만들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네가 만약에 여기가 A가 1이야. 만약에 A가 1이면 Y는 1의 X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지수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치? 얘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A는 1이 될 수 없다. 자, 로그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젠 이렇게 쓰지 말고 다음처럼 쓰더라 이거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지. 그래야 주어진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설명을 하니까. 우선 첫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두 번째, 치역은 양수밖에 안 된다. 밑에 의해서 이 기본적인 요 지수함수 꼴은 증가와 감소를 표현한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갈까요? 너는 무조건 감소함수다. 맞죠? 너는 무조건 뭐다?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썼니? 밑과 상관없이. 맞아?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밑과 상관없이라는 것은 항등식의 아이디어거든.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0,1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얘를 기준점이라고 부를 거다. 뭐라고? 기준점. 자, 문제풀이의 중요한 소스가 아니라면 깊게 설명하지 않아. 근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요해. 알았죠? 이걸 그냥 기준점이라고 우리끼리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으로서 우리가 이 녀석이 X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X축. 무슨 축? X축. 그래서 Y는 0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점근선을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사실은 극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 극한이죠, 극한. 맞죠? 그러니까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한. 점근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극한의 아이디어와 점근선이 결국엔 초월함수 복합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해주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그래프의 유형이라고 할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의 유형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야. Y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fx 곱하기, 자, 우리 2x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과 친구들은 좀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가형 친구들은 fx, 2x 이런 거. 그래서 2차 함수. 그래서 이것도 극한이나 미분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 물론 나형은 보면 안 되고, 그죠? 가형에게만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극한을 생각을 해야 이 그래프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그래서 기본형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시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봐요. 여기 X축, Y축이 있을 때 우선 기본형 그래프 밑이 2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2의 X라는 놈을 그리면, 자, 밑과 상관없이 항상 0,1을 지난다. 내용을 맞죠? 그지? 1을 대입하면 무조건 2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처럼 그냥 그려져. 이렇게. 맞죠? 그런 상태야.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미 대칭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봐. Y는 이렇게 잡고, 밑을 2분의 1로 잡는 순간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x니까 얘가 무슨 층?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네가 대칭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런 상태. 근데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여기에 내가 y는 3x라는 걸 그리겠다. 그러면 밑과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나. 근데 이쪽은 더 깊게 파고들 거 아니야. 이렇게 더 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봐.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크기 관계가 바뀌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그런 상태야. 그런 이야기.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여기 뭘 그릴 것 같아? y는 3분의 1x 이렇게 그리겠죠. 얘도 이렇게 파고들어야죠. 누구든 여기 지나네. 그지? 그래서 y는 뭐 3분의 1x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기준점은 정말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 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면 얘는 밑이 1보다 어때? 크다를 얘기를 해 우선 그 증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는 밑이 커지는 방향이야. 이미 여기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이. 무슨 식? 부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다가 ax 주고 이렇게 bx 주면 야 b가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게 스텝 1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 뭐가 또 있는데 2분의 1 밑과 3분의 1 밑이야. 뭘까요? 얘도 밑이 커지는 방향이야. 밑이 1보다 작으면서 밑이 커지는 방향이 너라고. 이해됐니? 맞죠? 이렇게 이제 기억해주는 거부터가 부등식 얘기라고, 부등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너희들 교재에 보면, 교재, 이 내용은 그냥 어디다 써놨냐면 59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그쵸? 방향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성질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참고해서 하나만 좀 써줄게요. 참고, 이렇게. 참고 들어, 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3의 p제곱이 2의 p제곱보다 크다. 이게 참이냐? 이게? 이거 참이니? 그런 건 아니죠. 그치. 왜냐하면 p가 양수일 때는 참이죠. 음수일 때는 반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런 부분도 이제 부등식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안에 뭐 방정식, 부등식이 한꺼번에 섞여 있게 되는 거고 내가 두 가지식으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조차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결국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프 해석 문제. 그리고 수원의 특성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우선 수원의 특성상 준킬러까지 또는 킬러까지 문제를 굳이 이제 넣지 않아도 돼서 4점짜리 문제를 되게 안정적으로 넣어놨으니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래프 문제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표현,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는 넘어가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 우선 문제는 몰아서 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이동 그대로 이제 섞어서 설명하면 돼.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동을 시키면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변치 않느냐. 자, 이제 잘 봐요. 이 두 개의 함수의 그 그래프는 평행이동으로는 절대 겹쳐질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밑이 다른 상태야. 이렇게 돼버리면 평행이동으로 절대 겹쳐지지 않아. 그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주어진 원래 함수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이 식이다. 높아지면 한마디 할게요. 얘는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너희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건데 선생님처럼 책 쓰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해. 요거만 지수함수다. 얘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 a의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합성을 쓰는 식도 지수함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막 지수함수라고 써놨길래 내가 좀 지적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이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야.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알았죠? 자, 무엇이 변할 것이냐. 우선 이 그래프의 기본 특성이 변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정의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의역은 그냥 모든 실수죠. 근데 치역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치역이 뭐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큰 상태니까 y는 n보다 큰 거야.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굳이 연결하자면 그겁니다. 뭐? 따라해볼까요? 점근선. 점근선을 뭐라고 써야 돼? y는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지? 다시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고 사실은 치역과 점근선은 지금 보시면 되게 밀접해요. 이거 안 되는 건데 되게는 아니죠. 안 되는데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극한의 아이디어를 띈다. 그죠? 이렇게 이걸 좀 미적 넘어가면
사실 이제 이과 우리는 이제 이 미적노하고만 보게 되는 건데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우선 분석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걸 얘기했었죠. 기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쪽 봐봐. 0,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그냥 쓰는 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쓰는 건 아주 기초적인 발상이야. 아주 기초적인 발상이야.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잘 봐. 항등식 관점으로 봐야 돼.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어떤 특정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점 중에서 굳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얘를 기준으로 어떤 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잘 봐. 기준점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 밑과 상관없이요. 그럼 여기가 통째로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m을 대입하면 네가 1이니까 1 플러스 n이야. 그런 관점에 대수적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너는 무조건 지나는 점. 자, 따라해보자 우리. 밑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점을 판단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 평행이동의 그래프는 이따가 좀 묶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럼 여기까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의 기본 표현이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근데 주의할 점, a가 1보다 크면 이 녀석, 자, 이런 거 안 변해요. 그죠? 그지? a가 0과 1 사이다. 이런 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알았죠? 이건 절대 변치 않네요.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그대로야.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런 류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건 교과서에서 수원에서 다루진 않죠.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거 뭐? 아래로 볼록. 근데 그런 상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니까. 맞죠? 자, 따라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어떤 특정 선을 그려서 이게 선 밑에 얘가 그려진 이 상태를 얘기해 그냥. 그럼 반대로 지금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위로 볼록이라고 부르고 어떤 선을 쫙 그렸을 때 그 선 위로 얘가 올라가는 거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선 수원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사실은 미적분이고 이계도함수 파트에서 다루지 사실은. 예, 그죠? 넘어가시고 그런 개형 설명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지수함수 대칭이동 갑시다. 한꺼번에 묶어서 갈게요. 지수함수 대칭이동. 자, 요거는 오늘들 교재의 대칭이동은 66페이지죠. 66페이지 가볼게요. 대칭이동. 여기까지 쭉 묶어서 가고 그래프 그리는 법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에서 그럼 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럼 대칭이동은 이렇게 볼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킨다면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안 변했는지. 그러니까 안 변한 것도 봐야 되고 변한 것도 봐야 돼. 오, 그래? 알았어. 자, 봐. 우선 얘부터 할까요? 이렇게. y는 2x. 자, 누가 봐도 증가하는 형태. 그러나 언제나 불변인 상태. 요거. 맞지? 그지? 이 상태. 너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할게. 라고 얘기를 합시다.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그냥 확실하게 변하네요. 이게 굉장히 변하는 게 많은 거라고 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정의역은 그대로야. 근데 치역 자체가 음수죠. 치역도 변했어. 그 다음에 뭐도 변하니? 기준점도 변해. 0,-1. 그리고 감소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면 얘는 감소가 되면서 게다가 뭐라고 봐야 될까? 이건 감소이면서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하자고. 위로 볼록. 그래서 위볼, 아볼이 바뀐다. 이건 좀 직관적인 표현을 얘기를 할게요. 그냥 수한 관점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사진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죠? 됐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이미 설명했어. 자, 따라해보자. 밑이 역수다. 이런 키워드. 선생님이 지난 시간 우리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은 아주 귀찮은 걸 싫어해. 이게 되게 자질구레한 걸 싫어하고 되게 깔끔하고 담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수학 공부가 그렇게 힘들까? 또는 가형 입장에서 무엇이 힘들까? 뭐가 힘들게 하냐면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배워야 될 게 좀 되게 잡다 하고 많아. 그래서 계단으로 친다면 이런 잔계단이 한 수백 개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계단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지 않니? 잔계단이 되게 많다고, 되게. 그럼 이때 혹시나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니? 그죠? 야, 계단 타고 올라갈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내가 계단을 바꿔주는 거죠. 성큼성큼 갈 수 있게.
잔계단 300개보다는요, 굵은 계단 100개가 오히려 오르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좀 굵게 택하고 갈 거야. 우리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고 2월이 되게 중요한 달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 어쨌든 우리 미적. 야, 미적거리지 말고 정말 미적거리지 않고 내가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미적은 분명히 어려워.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것 같아. 미적은 수투만 탄탄하다면 10강이면 끝나,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얘기해. 수투가 튼튼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투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수투 내가 개념서도 좀 잠깐 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때 했었나요? 어쨌든? 안 했니? 그러니까 수투를 지금 시간에 좀 복습할 수 있으면 2월이 좀 편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합시다. 그럼 수투 혹시 복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미적 선생님이 6주 계획을 잡은 거 충분히 해결해. 지금 대치동 강좌를 다 보니까 대부분 12주, 10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어렵게 괴롭힐 생각도 없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님 쉽게 설명할 거야. 지금처럼. 그래서 요 2월 달에 또다시 이제 미적이 어떻게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이제 압축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지금처럼. 어쨌든 봐봐. 여기도 봐. 필요한 것만요. 그럼 여기서도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대칭이동 했다 어땠다 이게 아니라 그래프의 상태인 거예요. 위로 볼록 아래 이런 건 되게 필요하니까 내가 계속 던지는 거거든. 그러면 주어진 원래 EX를 원점 대칭해 볼게요. 원점 대칭한 게 파란 녀석인데 얘를 수식으로 쓰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잖아. 그쵸? 자, 누가 봐도 증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녀석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하는데 증가 상태가 다르죠. 하나는 아래로 볼록 증가와 위로 볼록 증가는 증가 상태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죠? 증가하지만 완만하게 변하겠지.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분명히 여기 넘지를 못한다고 얘가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위로 볼록인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키워드 팁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 y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이걸 그리라고. 그럼 첫 번째 조사해야 될 게 뭘 것 같니? 우선 자, 따라해보자. 기준점. 기준점 뭐 해야 돼? 2, 2, 이렇게. 그죠? 2, 그 다음에 이게 2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1이라니까. 2, 2지난다고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점근선이야. 뭐라고? 점근선이 뭐야? y는 3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점근선이 y는 3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y축 기준에 점근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 얘를 어떻게 붙일 건지가 중요하죠. 봐봐. 3만 있었으면 증가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으면 여전히 증가야. 근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은 얘가 X축 대칭이동이 너 부호 바뀌면 위볼 아볼이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는 위로 볼록 증가 형태라서 이렇게 정글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 한 방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가 아니라 자, 교과서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하잖니. 너희들이 가형이잖아.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등급을 올리고 싶다. 기초 튼튼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프가 주어졌어. 바로 그릴 수 있어? 이게 중요해. 결국 함수의 그래프니까. 했죠? 그럼 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봐요. 반드시 지나는 점. 그러니까 2,2가 여기 있겠죠? 그죠? y는 3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지 당연히 이렇게 붙어요. 정글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호 상태를 보면서 너희들이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알았지? 그 상태. 거기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에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도. 이게 문제에 쓰이는지 볼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대칭이동까지 설명을 했고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까지 풀고 되게 놀라운 수업이야. 이거 거의 뭐 한 3시간짜리 수업이거든 이게. 근데 필요한 것들만 묶었을 때는 사실은 정리하기가 그렇게 불편한 내용은 아니라고. 근데 하나만 더.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 또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60페이지 스텝 1은 너희들이 간단하게 좌표 해석할 수 있어서 이거 스텝 1하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거야. 결국엔 모든 상황은 지수 법칙으로 정리할 거야. 우리가 지수 법칙과 로그를 배운 이유는 그래프 해석 때문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3점짜리 문제. 근데 이제 62페이지 별표 칩시다. 이제 지우자. 62페이지 별표. 62페이지 별표. (62페이지에) 스텝 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맞지?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거기 함수가 2개가 등장하는데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돼 있어.
밑이 8인 녀석 이렇게 있습니다. 밑이 8인 녀석 이렇게 있고 밑이 4인 녀석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y는 8의 x가 있고 y는 4의 x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 b가 있고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니까 a와 b야. 근데 이게 y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평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평행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교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읽다가 갑자기 이제 개념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런 류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 건가? 자, 어쨌든 이거 4점이에요. 어쨌든 4점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형태의 4점짜리 문제 하나는 무조건이라고 봐야 돼. 근데 지수함수만 나온다기보단 지수 로그가 병합된 형태로 4점짜리는 무조건 하나가 빼박이야. 가형이 됐던 나형이 됐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해석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데, 자 봐. 우선 요런 류의 이런 그 문제들 또 이런 단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기하라고 불러. 뭐라고? 무슨 기하? 해석기하. 그래서 이 해석이 도대체 기하는 뭐야? 도형. 그죠? 맞아? 그럼 이 해석은 뭘까요? 알며 보여 이러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좌표, 얘는 도형. 좌표 평면과 도형의 연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는 해석기하라고 불러. 해석은 좌표가 등장한 모든 것, 좌표, 함수의 그래프, 미분, 적분 이걸 그냥 통틀어서 해석하기라고 그래. 변수 관계를 따지는 모든 것들 해석기하.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해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좌표야. 뭐라고? 좌표. 그리고 이 좌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수적 방식인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방정식, 부등식도 내가 무조건 뭐라고요? 그래프 해석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방정식의 도구를 활용해서 이걸 재료로 해서 좌표를 찾아. 그럼 좌표를 찾는 순간 너희들은 무슨 행동을 하면 되냐 하면 무조건 이거 내리면 돼요. 수선의 발. 뭐라고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얘기는 뭘 작도하겠다는 얘기냐면 수직 직각을 작도하겠다는 얘기야. 직각 작도하면 쓸 수 있는 건 직각삼각형일 거고 결국엔 P 형님의 정리. 그 다음에 삼각비. 수준에서 해결되는 이런 형태. 모든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 그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여기 봐요. 이 4개의 점에 집중해야지 우선은. 이 4개의 점에 집중해야 되겠고 이 4개의 점에 이름을 지가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냐면 A, B, C, D. 그래서 너 A, B, 너 C, D라고 붙여놨지? 그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봐. 여기 이게 있어. 이게 이렇게. 여기 수직이야. 요거 뭐라고 돼 있니 책에? 2. 그죠? 여기도 뭐 있죠? 이렇게. 이거 뭐라고 돼 있어? D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얘가 준 조건이 A, B랑 요 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노란 삼각형. 요 녀석이 있는데 얘가 넓이가 얼마래? 20이래. 너가 20인데 요걸 가지고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빨간 삼각형. 너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어. 이렇게. 야, 네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맞지? 삼각형의 넓이. 어디?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뭐라고 돼 있네? F? 맞아?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너의 넓이, 요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지? 근데 그거나 똑같지, 지금 어쨌든. 됐어. 어쨌든 이런 상태. 야,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의 고민. 근데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푸냐죠. 봐. 둘 다 직각이 포함된 삼각형이야. 얘네 두 개는 높이가 똑같아요. 이게 높이야. 그러니까 얘가 대등하다고 지금.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잡아. 2분의 1 곱하기 너하고 밑변이잖아. 근데 난 뭘 알면 좋냐면 너의 넓이를 가지고 얘를 이야기할 건데 그냥 노골적으로 나 비율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네가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되는데 넓이의 비율이 만약에 2대 4야. 그럼 이게 40이잖아. 만약에 2대 50이야, 5야, 그럼 50이잖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비율 찾을 거야, 비율. 근데 그 비율의 결정 또는 넓이의 결정을 누가 하냐? 높이가 아니라고. 왜? 높이는 똑같아, 지금. 결국엔 누가 하니? 밑변의 길이요. 너의 밑변의 길이와, 잘 보세요. 너의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너의 넓이의 비율이라서 밑변 길이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는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좌표. 이 좌표를 풀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자, 여기가 뭐니? 여기 A니 B니?
A야. 그럼 봐봐. A에서 거꾸로 여기 보자고. 여기 함수 걸려 있죠. 함수에서 거꾸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 위치와 여기 A야, B야? B야. B에서 함수가 이렇게 거꾸로 똑 떨어지는 여기 위치를 따지면 너의 x좌표나 얘 x좌표나 똑같으니까 내가 찾으려는 녀석의 길이는 이 좌표차라고. 수선의 발 기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로그가 떠오르면 되죠. 왜? 8의 x가 a가 되게 되는 네가 뭐야? 밑이 8인 a의 로그였죠. 맞니? 그죠? 봐봐. 여기 봐봐. 얘의 x좌표를 찾을 거잖아. 그러면 8의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8의 x가 a가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해볼까요? x는 8을 밑으로 하는 a의 로그. 사실은 역관계라고. 역관계. 역둑. 지수니까 역으로 로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볼까? 얘를 봐야 돼, 얘. 그럼 얘도 같은 함수잖아. 8x. b가 되는. 다 봐봐. 8의 x가 b가 되는 그런 x좌표가 여기죠. 그럼 따라해볼까요? 8을 밑으로 하는 b의 로그가 너다. 이 부분이죠. 8을 이렇게 넣어.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빼겠지. 그럼 우리가 지수 로그를 왜 배웠다? 여기 계산하려고 배운 거고. 그럼 너와 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쓰면 돼? 로그 8 뺀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줘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너의 길이야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야, 밑은 소수면 좋아 그랬어. 그러니까 8보다는 뭐가 좋을까? 2의 세제곱 그리고 밑 변환 공식. 그러니까 지금처럼 쓰는 게 보기가 편하지 않겠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2의 b분의 a. 됐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냥 좌표에 섞어내죠.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두 번째도 봐봐. A에서 쭉 걸쳐서 갈 거야. 근데 이번에 어떤 함수가 쓰이는지 보세요. 색깔을 바꿔볼게. 자, 누가 봐도 너를 쓰겠죠? 4x. 그치? 그러니까 여기 A가 되게 하는 너 거꾸로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 자리가 뭐겠지? 4에 x가 A가 되게 하는 그런 x좌표를 찍으면 돼. 로그죠? 맞아? 얼마인 로그야? 밑이 4인 A의 로그. 그러니까 로그 4의 A 이렇게 쓰시면 돼. 마찬가지 방법. 자, 이제 이미 눈치채야죠. 요거 뭐겠니? 요거 자리. 요 자리. 여기 어떻게 돼? 로그 4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변변 빠질 거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거 지우고 뒤에 거에서 널 뺄 건데 빼지면 나눠지는 거니까 순서 조심하시고 로그 4의 b분의 a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4 불편한데요? 2의 제곱.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 거야? 얘를 2분의 1 로그 2의 b분의 a야. 자, 목표 지점 잃지 마시고요.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을 결정한다. 맞니?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니네 둘의 길이의 비율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된다고. 이제 써볼까요? 원래 첫 번째 삼각형은 20이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녀석이야. 너의 비율은 그냥 이거 한 줄 씁시다. 밑변의 길이비랑 똑같다. 한쪽 놈은 3분의 1에다가 로그 2의 b분의 a다. 또 다른 한쪽은 2분의 1 로그 2의 b분의 a다. 그런데 얘랑 얘랑은 똑같잖아.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몇 대 몇이야? 조심해. 2대 3이죠. 2대 3. 답 나왔는데. S 얼마? 30이야.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30이야. 이렇게 이제 푸시는 거라고. 무엇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쓰였던 기하 아이디어는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평행선이 있어, 얘들아. 평행선이 있을 때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은 모든 녀석의 넓이가 다 어때? 똑같아.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너의 길이가 A인데 이 녀석의 길이가 여기가 2A야. 그럼 얘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너는 몇 S 쓴 거야? 그냥 2S 쓴 거야.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평행선상에서의 삼각형 다루기. 그죠? 그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좌표도 잘 물어봐서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대수적으로도 뭐 계산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둥둥둥둥 떠오를 거다. 그래? 자, 넘어가셔서 뒷페이지로 쭉 가면 또 문제가 있는데요. 보기 6번 잠깐 조심해서 풀어보자. 보기 6번. 얘들아, 여기. 선생님, 보기 문제는 거의 안 풀었죠. 이제 혼자 정리할 때 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보기 6번. 요거, 보기 6번이 어디 있냐면, 68페이지예요. 웬만하면 보기 안 푸는데. 왜 푸냐? 오타가 있네요.
함수가 두 개가 바뀌어 있어. 이거 내가 바꿔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있지? 어쨌든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게 잘못됐네. 그죠? 해설에 관련된 얘기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그림이 원래 없었어. 봐. 자, y는 2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가 있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거야. A, B의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야 그랬어. 그때 봐봐. A, B의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2가 되게 하는 그런 K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지? 그러면 얘는 누구나 빨리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이런 표현도 쓰니까 Y는 2X다. 그리고 얘는 한 방에 그리셔야 돼. 봐봐. 여기 2분의 1 X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 원래는 감소겠죠? 맞아. 원래는 감소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 때문에 증가로 바뀌어. 그리고 얘가 바뀌면 아볼, 위볼이 바뀌는 거야. 원래는 그냥 다 아볼인데 얘 때문에 위볼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너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검증해야 돼. 나는 제대로 개념이 있냐 없냐. 한 방에 그렸는데 맞았냐 틀렸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야죠.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고 그랬어? 너랑 너랑의 교점의 중점. 여기를 따져보자고.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4분의 5. 이렇게 쓴 거지 지금. 그 여기 지금 y축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잘 봐봐. 이걸 가지고 너를 구하려면 우선 이쪽 좌표와 이쪽 좌표가 부호가 다르겠죠. 뭐 책과는 좀 다르게 설명하면 너를 알파라고 하면 너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알았죠? 그지? 그 상태야. 그러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에 중점이 4분의 5야를 쓸 거니까 얘를 대입하겠죠. 그럼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 2의 마이너스 알파. 이게 함수값이죠, 여기. 근데 여기서 잘 봐. 이건 풀이 과정이 네 가지가 생겨. 왜 네 가지냐면 이 점을 너의 걸로 볼 거야, 너의 걸로 볼 거야. 둘 중에 하나. 이 점을 너의 걸로 볼 거야, 너의 걸로 볼 거야. 그거 둘 중에 하나.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럼 이걸 제대로 보면 빠르게 풀고요. 어쨌든 답은 나와. 보기 문제니까. 근데 어쩌면 잘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봐요. 다시 봐봐. 너 대입했어? 얘를 대입할 건데 얘도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 원래 함수. 똑같은 얘한테만 넣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엇갈려 넣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넣고 네가 4분의 5야. 그럼 이거 방정식 풀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은데 비교. 어떤 얘기냐? 봐. 이거 말고 2분의 내가 너에게 넣었다면 두 번째는요. 얘를 대입하는 거 어쨌든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아무거나 되니까 여기다 넣자고. 이유가 뭔지 아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k야. 한 방에 끝나죠. 이거 두 개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k라고. 2분의 k. 2분의 k가 4분의 5니까 k는 2분의 5. 아래처럼 풀면 여기서 한 1분 날아간다고. 무엇을 대입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교점 위치에서. 알았죠? 그런 이야기. 넘어가서 보기 6번이었고요. 뒤에 이제 스텝 1, 2 업이 있는데 스텝 2 한번 가볼까요? 스텝 2가 69페이지요. 69페이지. 지워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싹. 이거 지워도 되나? 괜찮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오다가 무슨 일 있었니? 자, 지워. 그래서 이제 개강하고 여기저기 개강하고 지금도 오전부터 일하다가 오후에 바로 12시부터 수업 대체해서 하고 이제 바로 넘어오고 지금까지 오는데 뭐 사실 수업을 계속하는 건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쩌겠니? 해야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난 결국엔 이건 것 같아. 체력상 뭐라든지 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스텝 2 가볼게요. 스텝 2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요거 생각을 해보자. fx라는 함수가 있더라. 이렇게. a에 bx-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두 번째, gx라는 녀석이 있더라. 그 녀석은 a에 1-bx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y는 f, x. 이 녀석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쓰는 경우들이 있냐면 메모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오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봐봐. 원래 fx라는 함수를 응? x는 만약에 뭐 k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y는 f 2k-x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너를 gx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뭘까요? 너랑 더한 것의 가운데에 k가 있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게 근데 문제가 얘를 지금처럼 쓰면 복잡하다고. 다시요. 다시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함수를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는 것은 이 얘기야. 너의 변수가 얘처럼 이렇게 변한다는 거라고. 좀 불편해지긴 하죠. 근데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어떤 내용이에요. 너랑 더해서 반으로 나오는 위치에 k가 항상 있다 표현이니까 이게 대칭이동의 기본 표현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쓰질 않아야 돼. 이걸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릴 수는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쓰는 순간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 아, x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x 대칭은 4-x. 그게 아니라고요. 자, 봐. 우리는 지금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수함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조건을 잘 봐야 돼. a는 0과 1 사이래. 맞죠? b는 1보다 크대. 맞죠? 아, 그런 얘기 없나요? 없구나. b는 아무 얘기도 없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a는 0과 1 사이래. 그럼 아무 얘기도 없다면 얘는 감소. 근데 문제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모르겠어. 못 그리겠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지금. 이 상태라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지금 이게 위볼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바뀔 리가 없다고. 그럼 너 아니면 너야, 어쨌든. 끝. 뭐가 끝났는데. 자, 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올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 이게 만약에 fx면 네가 gx라는 얘기고 내가 fx면 네가 gx라는 얘기야. 근데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봅시다. 주어진 함수는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라고.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럼 얘랑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존재해. fx가 됐던 gx가 됐던 또는 이게 바뀌던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2가 얘의 교점이라고. 그냥 f는 g는 2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럼 f2 어떻게 돼? a의 2b 마이너스 1은 a의 1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따라서 b가 얼마니? b는 2분의 1이다. 그죠? 맞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가조건을 이렇게 썼어? 야, 나 조건은 어떻게 써야 돼? 하고 봐야지. 나 조건은. F4 이렇게 돼 있습니다. G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얼마래? 2분의 5래. 그죠? F4 어떻게 쓸 거니?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대입하면 이게 그냥 A죠. A. F4는. G4 여기다 대입해보면 얘는 그냥 A의 마이너스라니까 A분의 1인 거예요. 그냥 끝. 그게 2분의 5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양변에 2A를 곱하면 돼. 2A 제곱 플러스 2는 5A야. 이렇게 된다고.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는 2A 여기 A 2, 1이야. 그럼 4, 1, 마마 0 이렇게 되니까 A는 0과 1 사이래요. 그럼 A는 2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자, 4점짜리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4점짜리 문제 해석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됐죠? 좌표 해석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스텝 2 문제고요. 답은 1입니다. 됐지? 됐죠? 이렇게 이제 몸풀기 문제처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다고. 괜찮죠?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스텝 업 이렇게 있죠. 그치? 스텝 업 문제. 요게 다소 충격적. 뭐가 충격적인데? 자 봐요. 스텝 업. 보세요. 자 봐. 스텝 업. 이거 좀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선생님 잠깐 물 한 잔만 좀 떠올게요. 입이 자꾸 바싹바싹 마른다 내가 지금. 또 잠깐 물 한 잔 떠오고 좀 끊었다 갑시다.